안녕하세요. 오늘 특강을 맡은 이지훈입니다. 지난번 3월 11일 전국연합학력평가가 있었습니다. 자, 고3은 6번의 모의고사가 있는데 그 첫 모의고사를 3월 달에 치른 겁니다. 3월 달은요, 서울시 교육청에서 주최한 거고요. 그 다음에 4월 달 우리가 경기도 교육청에서 주최합니다. 그리고 5월 달은 시험이 없고요. 6월 달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주최를 하는데 이 시험이 중요합니다. 왜냐? 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수능 출제 기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때 재수생이 들어옵니다. 3월달, 4월달은 재수생이 시험을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7월달에 인천광역시 교육청 모의고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8월달은 또 없고요. 9월달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한 번 더 모의고사를 치릅니다. 그리고 10월달 우리가 다시 한번 서울시 교육청에서 시험을 마지막 모의고사를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대망의 11월 12일 2016 대학 수학 능력평가가 치러지게 됩니다. 어떠셨습니까? 긴 겨울방학을 마치고 여러분이 고3이 돼서 본격적으로 한번 공부를 해봐야겠다라는 다짐을 하면서 우리가 처음 본 모의고사인데 좀 많은 설레임을 갖고 봤을 겁니다. 그 결과가 어떠셨습니까? 점수 만족하십니까? 좌절하셨습니까? 아니면 만족하십니까? 너무 잘 봤다라고 너무 자만하지 마시고요. 못 봤다라고 너무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 잘 본 학생들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수생이 보지 않았습니다. 재수생이 빠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못 본 학생들은요. 앞으로 7개월, 4, 5, 6, 7, 8, 9, 10, 7개월의 기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비법을 알려드립니다. 7개월 동안 점수, 성적 역전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 묻겠습니다. 가장 좋은 참고서가 무엇입니까? 선생님이 방송 강의하고 있는 그 참고서를 지금 말하면 안 되겠죠? 네, 그거 아닙니다. 바로 기출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본 그 모의고사입니다. 그 모의고사를 정확하게 분석을 하게 되면 앞으로 5번 남았잖아요. 그때마다 자기의 약점 체크를 하고 하나씩 분석하다 보면 여러분 점수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명심하시면서 자, 제가 오늘 그 3월 모의고사 그 학평 분석과 그다음에 2016 성적 역전의 그 신화를 만들 수 있는 그 성적 비법을 오늘 제 이름을 걸고 전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름이 뭐라고 그랬죠? 이지훈입니다. 이지훈이 아니라 이지훈. 왜일까요? 제 이름에 비밀이 있습니다. 이 훈은요, 가르치는 자입니다. 그런데 수학을 가르칩니다. 수학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근데 제가 어떻게 가르쳐? 이지. 그렇죠. 쉽게 가르칩니다. 오늘 강의 정말 쉬울 겁니다. 필기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따라만 하시고 제가 하는 대로 그냥 따라서 그냥 혼자 있으니까 뭐 큰 소리 내도 상관없지 않습니까? 따라만 오십시오. 그죠? 그래서 1등급 제가 속하는 그 교육기관에서 1등급 8,640명의 그 공신 비법, 수학 만점 비법을 오늘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3월 학력평가 분석 및 2016 수능 대비 수학 영역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자, 앞에 소두가 좀 길었나요? 자, 그러면 오늘 선생님과 함께 이렇게 쭉쭉 갈 건데 이야기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도 아시나요? 인도, 걸어다니는 인도 말고요. 저기 나라 인도. 인도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인도 생각나는 거, 그렇죠? 아마 간디가 생각날 겁니다. 자, 오늘 간디 이야기를 잠깐 하고자 합니다. 근데 그 간디의 애제자인 네루가 있었습니다. 그 바로 인도의 다음 총리였는데 그 네루 총리가 총리직을 맡으면서 간디 스승인 간디를 찾아갔습니다. 스승님, 이 인도를 세계의 인도로 만들 지도자가 갖춰야 할 덕목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더니 간디 선생이 이 3가지만 갖추면 될 걸세. 그러면 그 3가지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현명한 사람일세.
그러면 현명하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현명하다라는 것은 배움의 끈을 놓지 않는 사람일세. 그렇군요. 그럼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강인한 사람일세. 그럼 강인하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남을 이기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이기는 사람일세. 그렇군요.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로 행복한 사람일세. 행복하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바로 매사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일세. 이미 여러분들은 배움의 끈을 계속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열심히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현명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계속 어제보다 더 발전한 나, 작년보다 더 나아진 나, 계속적으로 남과의 싸움이 아니라, 친구들과의 싸움이 아니라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미 강인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어때요? 여러분을 공부하게 도와주시는 부모님, 항상 말은 표현 못하지만 항상 감사한 마음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건강하게 공부할 수 있는 그 자신만으로도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은 이미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활이 굉장히 힘들 거예요. 그렇지만 이 세 가지, 배움의 끈을 놓지 않고, 그 다음에 남을 이기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이기면서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갖고 공부를 하신다면 여러분, 그 수능날 여러분이 원하는 점수, 그리고 여러분이 원하는 꿈을 이룰 수 있을 겁니다. 자, 본격적으로 그렇다면 강의를 한번 시작해 볼까요? 좋습니다. 자, 3월 학력평가 분석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월 전국연합 학력평가는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서울시 교육청에서 받습니다. 그리고 시험 범위가 있는데, 시험 범위가 바로 A형, 문과 시험 봤죠? A형은 수학 원만 봤습니다. 미적분과 통계 기본을 보지 않았습니다. 반만 본 겁니다. 그리고 B형, 이과입니다. 바로 수학 1과 수학 2만 봤습니다. 적분과 통계와 그다음에 기하와 벡터는 보지 않았습니다. 역시 반만 본 겁니다. 이런 괴담이 있죠. 3월 모의고사 점수가 수능까지 간다. 지금 본 모의고사는요, 반만 본 겁니다. 그거 반만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그리고 재수생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그 반도 어떤 신빙성이 없습니다.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보시고 열심히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특이할 점이 있습니다. 이 3월 전국연합 학력평가에서 특이한 점이 있는데 이것은 꼭 좀 체킹해 주시기 바랍니다. A형, 문과는요, 이제까지 수능에서 계속 나왔는데 증명 문제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쭉 증명하면서 빈칸 넣기 문제가 있는데 그것이 나오지 않았어요.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A형, B형 공통으로요, 또 해마다 나오는 그 중학교 도형을 이용한 무한 등비 급수의 활용 문제, 그냥 공식 딱 대입하면, 닮은 비교에서 공식 대입하면 나오는 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4월, 6월 평가원, 앞으로 남아있는 5번의 모의고사에서 이것들이 추세를 한번 봐야 됩니다. 아예 빠질지 아니면 또 나올지 그것은 지켜봐야 할 상황이 되겠습니다. 됐죠? 이 두 가지를 알아보고 그 다음에 난이도 분석을 해보면 작년 수능에 비해서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상태가 좀 안 좋은 사람이 많을 거예요. 이거 뭐 될까 말까 불안한 상태가 많은데, 그러나 그 부분을 조금 선생님이 좀 깊게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한번 보실까요? 자, 화면을 보시면 여러분 그 고등학교 3학년 3월 모의고사 수학 등급별 원점수 추정이 있습니다. A형을 먼저 보시고 계시는데요. 1등급 봅시다. 2014년 1등급 보이시죠? 화면에 2014년 3월 모의고사가 있는데 그게 1등급 등급컷이 몇 점이었습니까? 72점이었습니다. 근데 작년 수능을 딱 보니까 몇 점이었습니까? 97점이었습니다. 작년 물수능입니다.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굉장히 쉬웠습니다. 그래서 몇 점이 올랐습니까? 3월 모의고사하고 수능하고 25점 상승했네요. 편차가 굉장히 큽니다. 근데 올해 3월, 2015년 3월 모의고사 추정입니다. 85점 나왔습니다. 어때요? 그리고 교육부에서 발표했습니다. 올해 수능도 작년처럼 쉽게 내겠다. 점수가 상승하겠죠? 그죠? 아마 작년 수능과 거의 비슷하게 올라갈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85점 이상 맞은 학생들도 조금 더 노력해서 점수를 올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 1등급 컷이 바로 탑10입니다. 대학 탑10에 들어갈 것입니다. 딱 잘라 말할게요. 알았습니까? 그리고 2등급 보십시오. 2등급 작년 3월 55점에서 뚝 떨어졌죠.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수능 보십시오. 92점입니다. 두 문제 이상 틀리면 안 됩니다. 딱 두 문제까지가 2등급입니다. 그죠? 그리고 올해 3월 보십시오. 72점입니다. 좀 어려웠죠? 또 점수 올려야 됩니다. 여기까지가 인서울입니다. 그 밑에는 인서울 할 수가 없습니다. 단언코 얘기합니다. 알겠어요? 이것도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겁니다. 반드시 합격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거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됐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볼 것은 뭐냐면 4등급하고 5등급을 보십시오. 지금 현재 올해 3월 달에 4등급, 5등급 보시면 40점, 27점이죠. 그럼 평균이 4등급과 5등급 그 점수 두 개 합해서 2로 나눠주면 평균 나옵니다. 약 한 35점 나올 건데요. 평균이 35점입니다. 부모님들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넌 50점 이게 점수냐? 50점 맞으면요, 4등급 이상 중위권입니다. 중위권, 중상위권이에요. 그죠? 이 모의고사의 성격을 정확히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35점이 평균은 사실이고, 그다음에 수능 때 봤을 때 평균은 50점입니다. 작년 수능은 평균 50점입니다. 아마 올해도 A형은 아마 50점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평균 낮은 이유는 포기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고3 돼서 수학 포기. 그런 학생들 심각합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왜냐? 30문제를 봅니다. 거기서 2점짜리가 3문제 나옵니다. 6점이에요. 3점짜리가 14문제 나옵니다. 그것이 42점입니다. 합하면 48점입니다. 어때요? 지금 모의고사 점수 평균 35점입니다. 평균이 높습니다. 평균보다. 즉 2점짜리, 3점짜리는요. 학교에서 내신형 수준입니다. 조금만 공부하면 다 풀 수가 있는 겁니다. 왜 포기하십니까? 거기에 2점짜리, 3점짜리가 공부가 되잖아요. 그러면 4점짜리 있잖아요. 합답형 문제, 기억, 니은, 디귿 이런 것을 모두 골라라. 그거 알고 계시죠? 그러면 기억과 니은은 2점짜리, 3점짜리 풀 수 있는 실력이 되면 풀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디귿은 찍어도 맞습니다. 둘 중에 하나, 확률 50%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13문제가 4점짜리인데 그래서 52점입니다. 그중에서 찍어도 3문제는 맞출 수 있습니다. 그냥 모르고 그냥 찍어도 3문제는 맞아요. 그죠? 그러면 60점 나옵니다. 포기만 하지 않으면 기본적인 것만 하게 되면 60점 나와요. 그것도 출발입니다. 60점이 나오면 기적이 일어나요. 왜냐? 기본적인 그 4점짜리 난이도 높은 문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그 2점짜리하고 3점짜리가 통합된 거예요. 2점짜리, 3점짜리가 2개, 3개, 4개, 5개가 묶인 거예요. 이따가 2부에서 선생님이 마지막 그 수능 문제 분석하면서 그것들이 어떻게 묶였는지 보여줄 겁니다. 실제로 보여줄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한 절반 이상 풀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13문제에서 6문제 풀 수 있으면 24점 확정이 됩니다. 그럼 70점이 넘어가요. 그럼 무조건 3등급 이상 나오는 겁니다. 2점짜리하고 3점짜리만 하더라도 3등급 이상 나온다. 그리고 나머지 5문제, 4점짜리 5문제, 20문제, 20점. 그것이 킬러 문항. 그거 싸움이 되겠습니다. 아셨죠? 그리고 중상위권 애들은 올해 교육부에서 발표한 게 올해도 수능이 쉽다고 아까 얘기했죠? 그러니까 중상위권 아이들은요. 그리고 하위권 아이들도요. 포기만 하지면 72점 확보에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점수를 올릴 수가 있다. 둘도 없는 기회라는 사실 명심. 절대 포기하지 마시라.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젠 두 번째 하면 B형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B형 한번 보실까요? B형은 이거 작년 3월달 모의고사 1등급 88점입니다. 근데 2등 그 10원 수능 보십시오. 100점 만점입니다. 2점짜리 실수해서 틀려도 2등급 떨어집니다. 곧바로 재수입니다. 지금 그렇게 재수하는 애들 진짜 많습니다. 항상 1등급 나왔는데 실수해서 하나 틀려서 2등급 떨어지고 지금 재수하는 애들 많습니다. 좀 잔인하죠. 상위권의 아이들한테는요 굉장히 불리한 시험입니다. 그래서 실수 방지 그리고 만점 작전으로 가셔야 됩니다. 상위권은요. 올해 3월달 모의고사 어땠습니까? 92점입니다. 그죠? 이건 만점 작전으로 무조건 가셔야 됩니다. 이따가 2부에서 선생님이 만점 작전 어떻게 하면 만점 받을 수 있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3월 모평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면 쭉 한번 강의한 내용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의 방송 TBS가 2016학년도 대학 입시 정보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수시 모집 증가와 학생부 종합 전형 확대 등 달라진 2016학년도 대학 입시에서 나에게 맞는 전략을 한 발 앞서 세울 수 있는 기회. 4월 4일 토요일 오후 2시 중부구민회관. 3월 모의고사 이후 학습 대책은 물론 2016학년도 대입 전략의 밑그림을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입시 정보 설명회는 사전 신청 없이 선착순으로 입장 가능하며 문의 전화는 02-311-5441번에서 2번입니다. TBS 2016학년도 대학 입시 정보 설명회에 수험생과 학부모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자, 그럼 2부에서 2016학년도 수능 대비 중하위권 아이들은 남은 7개월 동안 어떻게 역전의 시간을 만들 것인가? 그리고 상위권 아이들은 어떻게 실수를 방지하고 만점을 확고히 할 것인가? 그 비법을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딱 3글자입니다. 딱 3글자. 그 3글자가 바로 뭐냐? 바로 잡반통입니다. 뭐라고요? 잡반통. 이거 잔반통 아니에요. 반찬통 아닙니다. 잡반통입니다. 이것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을 필요 없어요. 그냥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이 강연이 딱 끝나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생생하게 기억나게끔 해드릴 겁니다.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학습법인데요. 뭐라고요? 잡반통. 그러면 잡이 뭐냐? 바로 그 잡은 잡아라입니다. 잡아라. 그럼 반은 뭐냐? 반은 반복하랍니다. 그러면 통은 뭐냐? 통합하랍니다. 잡아라, 반복하라, 통합하라. 이 3가지면 여러분 수학 만점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잡아라는 도대체 뭘 잡느냐? 잡아라에 3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 바로 그 첫 번째가 여러분이 정말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바로 개념입니다. 화면 보실까요? 개념인데 바로 개념과 원리입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개념이란 무엇인가? 개념이란 제가 논문을 좀 뒤져왔습니다. 여러분 개념 설명할 수 있습니까? 바로 개념이란 어떤 대상들의 공통적 요소를 뽑아 종합하여 얻은 하나의 보편적인 관념입니다. 굉장히 추상적이지 않습니까? 공통적 요소를 뽑아서 보편적인 관념이래. 뭔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수학에서는요 여러 가지 용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용어란 이런 추상적인 관념인 개념을 언어로 표현한 것이 바로 용어가 되겠습니다. 그럼 수학에서 정의가 나오죠. 바로 데피니션. 수학은 정의 학문입니다. 그래서 정의는 무엇입니까? 개념 또는 용어의 뜻을 설명하는 것을 우리는 정의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수학에서 개념을 잡는 것이 바로 무엇일까요? 바로 정의를 외우고 이해하는 겁니다. 바로 수학은 정의의 학문이기 때문에 정의를 외우고 이해하면 개념이 잡히는 겁니다. 다시 뭐라고요? 수학에서 개념을 잡는다는 말은 정의를 외우고 이해하는 겁니다. 하나 물어볼까요? 여러분 함수 배웠죠? 그죠? 함수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중학교 1학년 때 배우지 않았습니까? 중학교 1학년 때 정비례 반비례 배웠습니다. 그죠? 중학교 2학년 때 1차 함수 배웁니다. 중학교 3학년 때 2차 함수 배웁니다. 자, 고등학교 1학년 때 뭐 배웠습니까? 분수함수. 분수함수 배웠어요. 그죠? 무리함수 배웠습니다. 삼각함수 배웠습니다. 그죠? 그래서 수원에서 지수함수, 로그함수, 확률과 통계에서 확률, 밀도함수, 확률, 질량함수, 그리고 함수의 극한, 그리고 도함수를 배웠습니다. 그 도함수가 바로 뭡니까? 미분입니다. 미분도 함수입니다. 미분의 역연산 뭡니까? 부정적분입니다. 그것도 함수입니다. 이 13단원의 함수를 배웁니다. 여러분이 지금 고3입니다. 다 배웠어요. 함수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말할 수 있습니까? 지금 말해 보십시오. 두 변수 x, y가 있는데 x값이 정해짐에 따라 y값이 하나씩만 대응되는 게 함수의 정의입니다. 그건 중학교 정의입니다. 그럼 고등학교 올라서 정의는 정의는 집합 x의 각 원소가 집합 y에 하나씩만 대응되는 게 함수의 정의입니다. 이것을 내가 선생님이 지금 얘기하니까 그래 그 함수야. 그것은 진정으로 아는 게 아닙니다. 내가 직접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건 개념이 부족한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정의를 외우고 이해하는 겁니다.
그래야 수능에서 만점 확고히 맞을 수 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개념에는 그리고 선생님 정말 현실입니다. 선생님이 200개 서울 경기 지역에 200개 중학교 고등학교 강연을 다녔습니다. 수학 학습법과 강연을 다녔는데 그때 한 강의를 딱 할 때 보통 한 200명 강연을 합니다. 그러면 TA 명문대 TA생들 데리고 한 10명, 20명씩 그룹을 10개 조로 나눕니다. 그러면 TA 한 명이 붙어서 20명 그룹을 조 활동을 해요. 그래서 선생님이 수학 강의를 할 때 뭘 합니까? 정의를 써라 코너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를 만약에 고2라면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정의 10개를 쭉 적어줍니다. 그리고 개별적으로 워크북에서 적으라고 합니다. 정의를 뭐 방금 말했던 함수, 뭐 항등식, 뭐 방정식, 서로소, 뭐 이런 거 기하분수, 뭐 이런 절대값의 정의 이런 거 쭉 적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해봤어요. 이렇게 액티비티를 해봤습니다. 했는데 그러면 한 학교에 200명이시니까 20명씩이니까 10개 조가 되겠죠. 제가 200개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럼 몇 개 조입니까? 200 곱하기 10이니까 2000조입니다. 그 2000조 중에서 일일이 시험 보다가 만약에 그 20명끼리 조별 토론을 시킵니다. 그냥 한 명씩 보는 게 아니라 조별 끝나고 토론을 시켜요. 그래서 서로 토론해서 백판에 10개를 적으라고 합니다. 갖고 나와서 선생님이 직접 채점해 줍니다. 10개를 다 맞힌 조가 하나도 빠지면 다 맞힌 조가 그 2000개 조 중에서 몇 조가 있었을까요? 딱 한 조 있었습니다. 딱 한 조. 그것도 중학생입니다. 중학교조입니다. 모 중학교인데 정말 선생님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건 직접 선생님이 실험한 겁니다. 그 정도로 여러분들은 정의를 몰라요. 그러면서 수학 공부하겠다고 하니까 지금 고3이 돼서 고2가 돼서 수포자가 생긴 겁니다. 수학 포기자. 수포면 대포인 거 아시죠? 대학 수학 포기하면 대학이 포기되는 겁니다. 그죠? 공부를 잘못하고 있는, 중학교 때부터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하십시오. 다시. 개념부터 잡으시기 바랍니다. 시간 7개월 충분합니다. 조금 이따 개념 잡는 방법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어요? 다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개념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세 가지 개념이 있는데 첫 번째가 무개념입니다. 두 번째가 오개념입니다. 세 번째가 정개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몰라. 아무리 개념은 이런 거야 가르쳐 줍니다. 정의란 이런 거야 가르쳐 줍니다. 반사. 고개 푸시키고 반사. 무개념이죠. 열심히 들었어. 그리고 이해가 됐어. 끄덕끄덕 했어. 그러면 확실하게 개념이 잡힌 겁니까? 아닙니다. 5개념 단계가 반드시 존재합니다. 반드시. 그래서 뭘 합니까? 그 개념 잡은 걸 가지고 반복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충분히 내가 체화를 시키는 겁니다. 체화를 시켜요. 똑같은 거죠. 뭐예요? 지금 누구 축구 선수 호날두가 축구하는 거 보고 저렇게 무회전 킥으로 차는구나. 보고 이해됐어. 그러면 차보면 그렇게 들어갑니까? 절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알겠어요? 끝도 없이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알고 있지만 내 스스로 체화를 시켜야 됩니다. 그런 과정이 5개념 단계에서 정개념으로 가는 단계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근데 이런 학생들 아주 심각한 학생들이 있습니다. 항상 중상위권인데 열심히 공부를 해. 근데 점수가 아직 오르지 않은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 학생이 누구냐? 자기가 알고 있는 개념이 5개념인지 정개념인지 구별 못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이러니 시험을 딱 봤어. 이번 3월 모의고사도 시험 봤을 겁니다. 시험을 보고 채점을 딱 했는데 틀렸어. 근데 내가 아는 거야. 이거 내가 아는 건데 이걸 왜 틀렸지? 그죠? 그건 아는 게 아닙니다. 그건 5개념입니다. 알겠어요? 그러면 5개념과 정개념을 구별할 수 있는 최상위권 아이들은요. 정확하게 그걸 구별해냅니다. 난 이거 모르는 거야. 한 번 더 봐야 돼. 그게 바로 메타 인지 능력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잡아야 될 게 바로 메타 인지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메타 인지는 바로 메타 코그니션이라고 하는데 이 메타란 뜻이 무엇이냐면 최고의, 최상이란 뜻입니다. 코그니션은 바로 R-E를 앞에 붙이잖아요. 그럼 리코그니션, 리코그나이즈. 그래서 알다, 알미란 뜻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알미란 뜻인데요. 이 메타인지라는 용어를 누가 제일 처음에 얘기했느냐? 미국의 스탠포드 대학 아시죠? 바로 플라벨 교수가 처음으로 메타인지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연구진들이 진짜로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하는데 성공하는 공부가 있겠고 실패하는 공부가 있다라고 그거 한번 분석을 해봤어요. 그래서 세 가지 가설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 첫 번째 가설이 뭐냐? 바로 아이들의
IQ가 높은 아이들이 성적이 높을 것이다. 그럼 IQ가 낮은 아이들은 성적이 낮을 것이다. 그 두 개의 관계를 알아봤습니다. 그 두 개의 관계가 바로 상관관계입니다. 그래서 표현하기 쉽게 그것을 점수로 표현했습니다. 그 점수가 상관계수 점수입니다. 몇 점 나왔을까요? 두 개의 관계 몇 점 나왔을까요? 28점 나왔습니다. 100점 만점입니다. 28점이면 반도 안 돼요. 거의 상관계수가 없다 이거. 상관관계가 없다 이겁니다. 그죠? 그래서 자기 머리 나쁘다고 자학하지 마십시오. 그죠? 관계 없습니다. 두 번째 가설. 집안 환경이에요. 부모의 학벌입니다. 집안의 경제력입니다. 그것과 아이의 성적 비교 분석해 봤습니다. 어때요? 상관계수 점수가 몇 점 나왔을까요? 몇 점 나왔을까요? 이거는 조금 더 나왔습니다. 32점 나왔습니다. 여러분, 현실을 직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공부 못하는 게 부모님 탓 아닙니다. 유전적인 탓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 탓입니다. 그리고 공부 잘하는 것도 이제 공부 잘하는 것은 여러분 탓이에요. 그죠? 좀 자만감을 자존감을 가져줬습니다. 근데 공부 못하는 부모님 탓 아닙니다. 한탄하지 마세요. 여러분 인생 여러분이 만들어가는 겁니다. 알겠죠? 마지막 세 번째. 뭘 조사했냐면 세 번째는 공부량이에요. 공부량이 많으면 성적이 높을 것이다. 우리나라가 OECD 국가에서 공부량이 제일 많은 거 아시죠? 그렇죠? 성적이 좋을 것이다. 상관계수 점수를 확인해 봤습니다. 몇 점 나왔을까요? 이건 조금 높았습니다. 38점 나왔습니다. 38점. 50점도 안 돼요. 그러면 야 무작정 앉아있는다고 해서 성적 오르는 거 아니다. 그래서 이 플라벨 교수 연구진 틈이 그러면 진짜 공부는 도대체 무엇일까? 그 연구한 게 바로 메타 인지 능력이 뛰어난 아이들이 공부를 잘한다. 그럼 그 메타 인지가 바로 무엇이냐? 아까 말했죠. 오개념과 정개념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 그럼 뭐가 오개념이고 뭐가 정개념이냐? 여러분 이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저도 옛날에 이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 지금처럼 선생님 강의를 들어요. 이해가 됐어. 그래. 그리고 책을 봐요. 그리고 책을 보면 이해가 돼요. 과연 그게 아는 걸까요? 저는 그것을 안다라고 착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진짜로 아는 게 아닙니다. 진짜로 아는 것은, 진짜로 안다는 것은 바로 그것을, 이해한 것을 안 보고 가르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남한테 안 보고 가르칠 수 있을 때가 진짜로 아는 거다. 그게 바로 정개념이다. 라는 사실을 발견한 겁니다. 그게 진짜 공부라는 겁니다. 다시 뭐라고요? 메타인지는 뭐라고요? 안 보고 가르칠 수 있을 때. 다시 한번. 안 보고 뭐라고요? 가르칠 수 있을 때. 이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공부의 끝은 그겁니다. 그래야 만점 맞을 수 있는 겁니다. 아까 함수의 정의 안 보고 친구한테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오케이. 이겁니다. 자, 이거 두 가지 잡는 겁니다. 지금 이제 두 가지 잡았죠? 마지막 세 번째 이제 뭘 잡아야 되느냐? 바로 PDS 시스템입니다. 도대체 PDS 시스템이 뭐냐? 이것은 세계 100대 성공한 100대 CEO들의 공통적 특징입니다. 공통점이에요. 그리고 1등급 공신들의 공통점입니다. 이걸 갖고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 P, 플랜입니다. 지금 화면 보시고 계시죠? 플랜, 바로 계획을 짜는 겁니다. D, do입니다. 실행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S, C입니다. 확인하는 겁니다. 플랜, do, see, 바로 계획 잡고 실행하고 확인하는 겁니다. 여러분 계획표 짜고 계시죠? 계획표만 짜더라도 3등급 이상 나옵니다. 3등급 미만은요 계획표가 없어요. 그리고 제가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45,680명을 조사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1등급 8,640명을 조사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그 아이들은요 등급 간에 공부량에 차이는 없었습니다. 고3 되면 누구나 공부해요. 그 고등학생 되면 누구나 공부합니다. 그죠? 그 차이는 뭐냐면 바로 그 등급 간의 차이는 자기만의 습, 나만의 정리를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나만의 정리. 그래서 1등급은요 나만의 정리를 최소 3시간 이상 계획표 짜고 자기가 스스로 공부하는 계획 잡고 그래서 배웠던 것을 자기가 스스로 익히고 3시간 이상. 2등급은 몇 시간? 2시간. 3등급은 1시간.
3등급 미만은요. 없었어요. 그냥 계속 수업만 들어요. 수업만 듣고 이해되면 그대로 덮어요. 영원히 자기 스스로 정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3등급 미만 나오는 겁니다. 공부는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성적은 나오지 않습니다. 실패한 공부입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이 계획표를 짜주기 바랍니다. 근데 그 계획표를 짜서 3등급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실행률이 80% 넘어가잖아요. 그럼 2등급으로 올라갑니다. 실행률이 90%가 되잖아요. 그러면 1등급을 찍습니다. 조사했더니 그렇습니다. 근데 영원히 2등급인 아이들이 있습니다. 어떤 아이들? 그래서 상위권까지 올라가는데 나는 1등급 맞고 싶어. 근데 1등급 못 맞는 아이들이 있어요. 영원히. 그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이냐면 이런 아이들입니다. 아, 내가 오늘 10시부터 12시까지 수학 공부해야지. 그래서 공부를 막 시간을 잡았습니다.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드르륵 문자가 옵니다. 문자가 와요. 이거 어떻게 합니까? 단문자를 보내죠. 그럼 다시 또 날라옵니다. 또 단문자를 보냅니다. 이런 문자질 하다가 결국 30분 날라갔어. 그 시간에 했던 것을 제가 계획대로 못한 거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반성하겠죠. 아, 내일은 문자질 하지 말아야지. 응? 그 다음 날이 됐습니다. 또 똑같은 시간에 또 공부를 하고 있는데 문자가 날라왔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조금 움찔하겠죠? 어제 이것도 공부 못했는데? 근데 다시 나도 모르게 손이 갑니다. 또 문자 합니다. 또 반성합니다. 아, 내일은 진짜 문자하지 말아야지. 그 다음 날 어떻게 됩니까? 또 문자질합니다. 영원히 2등급입니다. 1등급 아이들은요, 냉정합니다. 자기 자신한테 냉정해요. 원인이 핸드폰이네? 핸드폰을 없애자. 전원을 꺼두자. 킬지 몰라. 엄마한테 맡기자. 아니면 수능 끝날 때까지 핸드폰 없애버리자. 그리고 그것을 책상에 딱 씁니다. 그리고 곧바로 실행 들어갑니다. 그게 계획표를 잡고 90% 이상 성공할 확인 작업을 하는 1등급의 습관입니다. 여러분의 습관을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됐죠? 이런 상황이고, 자, 그렇다면 한 가지 계획을 잡는데, 예를 들어서 아까 그랬죠. 중위권 하위권 아이들은요 7개월 동안 뭐를 하느냐, 가장 중요한 게, 가장 좋은 참고서가 기출문제를 하지 않았습니까? 기출문제를 푸는 겁니다. 근데 기출문제를 풀었을 때 한번 가상으로 한번 계획을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계획을 딱 잡는데 기출문제를 아까 그랬죠. 평가원, 교육청보다는 출제기간 평가원 6월, 9월, 그 다음에 11월 수능까지 1년에 3개의 기출문제를 그것은 무조건 푸셔야 됩니다. 시간이 나오면 교육청까지 풀어주시고, 그 다음에 또 시간이 나오면 사설모사를 푸는 겁니다. 그럼 평가원 그 3개가 있죠. 90문항입니다. 그런데 2점짜리, 3점짜리부터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2점짜리, 3점짜리 17문항이에요. 그럼 17문항이면 곱하기 3. 그러면 한 해 분량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3, 7, 21, 3, 1은 3, 51문항이 되겠죠? 그것을 5개념만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51 곱하기 5 하면 그러면 255문항 됩니까? 그럼 대략 300문제라고 합시다. 그럼 그 2점짜리, 3점짜리 5개년 300문항을 하루에 몇 문제씩 풀 수 있습니까? 2점, 3점이니까 쉽잖아요. 30개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나누면 몇 문제 나옵니까? 며칠 나옵니까? 10일 나옵니다. 10일. 10일이면요. 5개년 기출문제 풀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계획 잡는 겁니다. 그게 끝나면 이젠 2점짜리, 3점 다 됐으니까 이젠 4점짜리 잡아야겠죠? 4점짜리 몇 문항입니까? 13문항입니다. 곱하기 3 하십시오. 그러면 뭐 39문제죠? 근데 40문제를 할게요. 그리고 5개년. 그럼 40 곱하기 5니까 200문항이 되겠죠? 지금 계산하고 있죠? 응? 설마 이거 못 쫓아오는 거 아니겠죠? 200문항? 그럼 200문항을 내가 하루에 4점짜리니까 좀 어렵잖아. 그러니까 하루에 10문제만 풀게요. 그럼 며칠이면 끝납니까? 10문제씩 20일이면 끝납니다. 그럼 아까 10일, 20일, 한 달이면 끝나요. 이게 계획의 위력입니다. 이렇게 내가 하고자 하는 것들을 계획을 잡으세요. 잡아놓고 잡기만 하더라도 여러분 70%는 완성됩니다. 사람이 그렇습니다. 편견. 알겠어요? 계획을 반드시 세 번째 계획을 잡아라. 됐죠? 그러면 제가 세 가지 뭘 했습니까? 첫 번째 뭘 잡아라? 개념 잡아라. 개념 잡아라. 개념은 수학적 개념은 뭐다? 정의를 이해하고 외우는 거다. 개념에 세 가지가 있다. 무슨 개념? 무개념, 5개념, 정개념. 5개념과 정개념을 구별하는 게 바로 뭐다? 바로 메타인지. 메타인지는 바로 뭐다? 바로 안 보고 가르칠 수 있을 때. 이거다. 그리고 세 번째, PDS 시스템. 플랜, 두, C. 계획 잡고 실행하고 확인하는 작업.
반드시 이렇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선생님이 자발을 했습니다. 두 번째, 이젠 반복하라인데, 자, 반복하라도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바로 첫 번째가 망각곡선입니다. 자, 화면 한번 보실까요? 자, 첫 번째 망각곡선인데, 이 망각곡선은 헤르만 에빙하우스 뇌과학의 선구자입니다. 독일의 뇌과학자인데, 우리가 그 망각곡선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1시간이 딱 지나면 화면 보시고 있죠? 100% 기억 가능합니다. 학습 직후 100% 기억 가능해요. 그럼 방금 전에 배웠던 자바라 세 가지 뭐였죠? 개념. 그다음에 두 번째 뭐였습니까? 두 번째 메타 인지. 세 번째 PDS. 바로 기억나잖아요. 벌써 헷갈립니까? 망각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반복해서 1시간이 지나잖아요. 50% 날아갑니다. 그 다음에 8시간이 지나가면 40% 남아요. 60% 날아가요. 그리고 하루가 지나잖아요. 그러면 30% 이하 기억 가능합니다. 그래서 망각은요, 1시간 후부터 진행되는데, 한 가지 이거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 지금 여러분이 한번 예를 들어 한번 볼게요. 지금 수학 수업을 합니다. 얘들아, 함수의 정의가 두 변수 x, y가 있는데 x값이 정해짐에 따라 y값이 하나씩만 대응되는 게 함수야. 그리고 1대1 함수는 x1, x2가 다를 때 fx1과 fx2가 다른 게 1대1 함수야. 그리고 1대1 대응은 1대1 함수였다가 치역과 공역이 같은 게 1대1 대응이야. 이렇게 막 가르쳐줬더니 애들이 막 쓰러집니다. 처음 배우니까 막 쓰러집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수업 불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따끈따끈한 문제인데 한번 맞춰볼래?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과일은 뭐니? 뭡니까? 그렇죠. 천도복숭아죠. 천도복숭아. 왜 그러세요? 그 사과를 한 입 깨문 사과를 뭐라고 하죠? 그렇죠. 파인애플이죠. 여러분 다 알 겁니다. 그럼 사과가 웃으면 풋 사과, 바나나가 웃으면 바나나 킥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여기까지 다 알아. 그럼 세종대왕이 만든 우유? 아야, 어여, 오요, 우유. 왕이 넘어지면 킹콩. 좋습니다. 카메라에서 웃고 있습니다. 성공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건 다 알아. 여러분 다 알아. 그럼 이건 모를 거예요. 요즘 스파이더맨 아십니까? 스파이더맨 뭘 쏘죠? 거미줄을 쏩니다. 그 거미줄 색깔. 흰색? 회색? 아닙니다. 거미줄 색깔. 내가 강연 때 너무 많이 써서 다 알고 있군요. 초록색입니다. 초록색. 왜요? 영화 다시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 걔가 스파이더맨 거미줄 쏠 때 어떻게 쏩니까? 초록. 이렇게 쏩니다. 초록색입니다. 그렇죠? 자, 얘들아, 이러면서 수업을 마쳤습니다. 딱 덮었어. 열어보지 않았어. 잠을 잤어. 그 다음 날이 됐어. 어제 수학 시간에 뭘 배웠나? 한번 기억을 딱 새겨봤어. 함수의 정의가 기억날까요? 초록색이 기억날까요? 초록색이 기억납니다. 30% 미만도요, 자기가 재밌는 거, 기억하고 싶은 것만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다 잊어버린다 이거죠. 망각한다 이거죠.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반드시 복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복습이 필요한 겁니다. 백날 배워봤자 복습하지 않으면 다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복습이 필요한데, 복습 언제부터 필요합니까? 아까 망각순에서 1시간이 지나잖아요. 50% 날아간다고 했죠. 그 1시간이 기억의 임계점입니다. 뇌과학용어로 미모리얼 페어 포인트라고 합니다. 거기서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형상기억과 단편기억. 쉽게 말하면 형상기억은 동영상기억이에요. 생생하게 기억이 쫙 나는 겁니다. 단편기억은요, 그 기억이 끊겨. 사진으로 잘려지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좋을까요? 당연히 동영상기억이 좋겠죠. 그렇죠? 그러면 자, 그래서 복습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복습이 필요한데 복습 5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5단계 반복 학습법이 있습니다. 화면 보실까요? 보시면 그 1단계가 언제냐면 쉬는 시간 복습입니다. 그래서 그 1시간 잃어버리면 50%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수업 끝나고 쉬는 시간 복습을 하는 겁니다. 그럼 그 쉬는 시간이 바로 3분이면 됩니다. 3분. 고등학생 3분이에요. 그 배웠던 내용, 함수의 정의, 그다음에 1대1 함수, 1대1 정의, 그다음에 초록 한번 픽 웃으면서 이거 배웠지? 이렇게 눈으로 스캔 뜨는 거예요. 한번 쭉 훑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끊길 것 같은 그 기억이 동영상으로 연결됩니다. 동영상. 그래서 쭉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형상기억으로 동영상기로 얼마나 가느냐? 9시간 지속됩니다. 몇 시간? 9시간. 9시간 지속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9시간이면 집에 가서 잠자기 전입니다. 그때 가면 또 끊겨요. 그러면 잠자기 전에 무슨 복습? 하루 총복습을 하는 겁니다. 2단계 무슨 총복습? 하루 총복습. 그러면 2번 반복했잖아요. 그러면 동영상이 더 길어져. 얼마를 가느냐? 9일 갑니다. 9일. 며칠이죠? 아까는 9시간? 9일. 그러면 2번 반복했어. 그러면 일주일은 며칠이죠? 7일입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복습을 또 하는 겁니다. 일주일 중에서 언제? 토요일 날. 월, 화, 수, 목, 금 빡세게 공부하시고요. 토요일 날은 그냥 공부 시간 빼. 그리고 월, 화, 수, 목, 금에 했던 내용 복습하는 시간, 그리고 그때 빵꾸난 부분 채우는 시간. 일요일 날은 힐링 타임. 좀 쉬세요. 영화도 보시고요. 그죠? 뭐 줄넘기도 좀 하시고 운동도 좀 하시고 좀 책도 좀 읽으시고. 그죠? 이렇게 좀 쉬세요. 근데 게임도 좀 하세요. 그때 하세요. 알겠죠? 그렇게 하시고. 그러면 그렇게 토요일 날 총복습을 3번 반복하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동영상이 연결되냐면 아까 9분, 9일이라고 했죠? 40일 지속됩니다. 생생하게 동영상으로 기억나요. 그러면 한 달은 며칠이죠? 30일입니다. 그래서 한 달 총복습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원래고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시험을 보는 겁니다. 그 달에 배웠던 거. 복습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4번 반복했잖아요? 그럼 뇌가 이것을 오랫동안 장기 기억으로 저장합니다. 그래서 한 6개월 이상 갑니다. 여러분 6, 7에 뭐죠? 6, 7에 42죠. 설마 42죠? 튀어나오죠? 이거 언제 배웠습니까? 초딩 2학년 때 배웠습니다. 나도 모르게 튀어나옵니다. 머릿속에 장기 기억으로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죠? 그래서 4번 반복했습니다. 그러면 6개월 장기 갑니다. 그래서 6개월 전에 시험 총복습이, 그래서 시험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 때 총복습을 딱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험 때 쓱 훑어 이렇게. 동영상으로 생생하게 기억나는 거니까 쑥 훑어요. 시간이 많이 걸릴까요? 안 걸릴까요?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부 총량의 법칙이 있어요.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5단계 반복학습을 하는 공부량이 한 3개월 전에, 6개월 전에 공부를 했어. 덮었어. 시험 되니까 2주 전부터 엄마 나 지금부터 독서실 갈래. 건들지 마. 날카로워. 막 밤새 공부해. 밤새치기 하면서 이 흐르는 건 뭐지? 피. 뭐 이러면서 공부를 합니다. 성적 나옵니까? 6개월 전에 그걸 기억을 끄집어내려니까 사진 딸랑 한 장 남았어. 그걸 연결시키려면 그 공부했던 시간만큼 다시 내가 공부를 해야 됩니다. 훨씬 더 많이 비효율적이고 공부량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결과도 좋지 않습니다. 이게 공부 총량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5단계 반복학습. 자, 첫 번째 언제? 쉬는 시간. 이부터 출발합니다. 두 번째 하루. 세 번째 토요. 네 번째 한 달. 다섯 번째 시험.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반복하는데,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 3대 1 학습법과 1대 3 학습법이 있습니다. 3대 1은 뭐냐? 3권의 책을 한 번만 푸는 겁니다. 1대 3은 뭐냐? 한 권의 책을 3번 이상 푸는 겁니다. 여러분 1등급 공신대도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지를 공부하냐고. 서울대 2,000명을 조사했습니다. 자기가 갖고 있던 참고서 몇 번 반복했냐고 물어봤더니 99%가 5번 이상 반복했다고 얘기했습니다. 8까지 보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면 넘어가질 않아요. 이해될 때까지 보는 겁니다.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5회독 이상 반복했습니다. 최소 3회독 하십시오. 그래서 3대 1 학습법보다 1대 3 학습법이 훨씬 수능에는 효과적입니다. 3대 1은요. 언제 통용되느냐? 중학교 내신 때. 중학교 내신은요. 그리고 고등학교 내신 때. 길어봤자 딸랑 2단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풀어. 이렇게. 다른 문제 계속 풀어. 기출문제 한 1000문제 풀어봐요. 그러면 시험 문제 나오죠. 그러나 수능은 그렇지 않습니다. 수능은 똑같은 문제 절대 나오지 않고 유형, 계속적으로 신유형 바꿔 나옵니다. 통합해서 나옵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1대 3 학습법이 수능 학습법에는 최적된 학습법이다.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제집도요. 한 번 틀렸으면 바로 해설지 보고 끄덕끄덕 넘어가지 마세요. 두 번째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도 풀어보시고 그래도 안 풀리면 그때 책을 뒤지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해설지를 보세요. 그러면 깨달음이 다릅니다. 내가 왜 이걸 생각 못했지? 그리고 해설지를 봐도 이해 안 되면 선생님한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생님, 내가 이걸 이렇게 고민했는데 이걸 모르겠어요. 그럼 선생님이 야, 이걸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래? 내가 왜 그걸 생각 못했지? 깨달음이 다릅니다. 그 문제가 머릿속에 탁 박히는 겁니다. 그렇더라도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문제를 오답노트에 옮기는 겁니다. 오답노트에 옮겨. 그래서 들고 다니세요. 그래서 한 권을 초토화시켜요. 그런 다음 그 다음 문제집 가보십시오. 문제 푸는 속도가 훨씬 빨라질 뿐더러 심한 문제까지 풀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문제집을 초토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3대 2이 아니라 몇 대 몇이다? 1대 3이다. 됐죠? 자, 이렇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리뷰를 쭉 해보면 어떻습니까? 첫 번째 반복하라. 첫 번째 뭘 했습니까? 반복하라 3가지 했죠. 첫 번째 망각곡선이었죠. 그 망각곡선
기억의 임계점이 언제라고 했죠? 1시간. 1시간 후부터 50% 날아간다고 했죠. 오케이. 그래서 1시간 후부터 복습이 필요하다. 반드시 복습이 필요하다. 그래서 복습 5단계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첫 번째, 언제? 쉬는 시간. 두 번째, 언제? 하루, 잠자기 전에, 야자 시간에. 세 번째, 언제? 토요. 네 번째, 언제? 한 달. 다섯 번째, 그 다음에 시험 총복습. 5단계 반복학습 잊지 말아 주시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3대 1이 아니라 몇 대 몇이다? 1대 3이다. 한 권의 책을 최소한 몇 번 이상 봐라? 3번 이상 봐라.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반복하라 아시겠습니까? 자, 이렇게 할 수 있겠고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자, 통합하라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통합하라 하기 전에 선생님이 특별 보너스로 요거 하나만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 아까 일요일 날 아까 게임 얘기했죠. 게임을 할 때 선생님 주중에 게임하면 안 되면 게임하면 안 됩니까? 주중에 게임하면 망합니다. 망해요. 특히 남학생들은요. 게임 장난 아니고 여학생들은 드라마 때문에 미치는 건데요. 이게 유혹 관리입니다. 유혹 관리, 유혹을 멀리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보세요. 왜 안 되냐면 이것도 이제 뇌과학자들이 밝힌 거예요. TV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 열심히 제 강연을 듣고 있죠. 1시간 몰입해서 듣고 있죠. 왠지 모르게 빠져들지 않습니까? 나만의 생각인가요? 하여튼간 1시간 열심히 들었어요. 그리고 공부를 시작합니다. 그러면 TV는요. 그 머릿속에 잔상 효과가 남습니다. 그리고 드라마를 보잖아요. 드라마 보면 진짜 재밌어. 뭐 깔깔깔 웃으면서 푹 빠져 드라마를 봤어. 엄마랑 같이. 잔상 효과가 남아요. 그래서 공부를 할 때 그 잔상 효과 때문에 유리막이 쳐집니다. 유리막 현상. 그래서 2시간이 날아가요. 집중이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인터넷 그 화면이 있잖아요. 훨씬 작죠. 그리고 한 30cm 정도에서 보기 때문에 집중도가 훨씬 큽니다. 그래서 웹서핑 있잖아요. 친구랑 뭐 채팅을 한다거나 아니면 뭘 한다거나 쭉 한번 둘러보죠. 쓸데없이 쭉 둘러보죠. 그죠? 아니면 뭐 동영상을 본다거나 하게 되면 그것은 훨씬 집중도가 높아집니다. 그 잔상 효과가 얼마를 가느냐? 4시간 갑니다. 4시간. 그게 머릿속에 남는 게 4시간입니다. 집중도가 흐트러집니다. 유리막이 다 쳐져요. 그런데 게임 있죠? 인터넷 게임. 레볼리는 거. 그리고 요즘 심지어 스마트폰 게임 있죠? 그 작은 화면에서 다다닥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집중을 해야 됩니다. 집중력이 대단해요. 그래서 그걸 1시간 몰입해서 하잖아요. 그러면 그 잔상은 얼마나 가느냐? 8시간 반 갑니다. 8시간 반 동안 공부한 게 헛공부입니다. 집중이 안 돼요. 그래서 엄마 학교 다녀와가지고 엄마 나 1시간만 너무 힘들게 공부해서 1시간만 게임하고 아니면 1시간만 게임하고 공부해야지 망하는 겁니다. 그러면 선생님 공부 다 해놓고 오늘 야자까지 공부 다 해놓고 잠자기 전에 1시간만 하고 자면 안 될까요? 그리고 잠을 딱 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렘수면. 깊은 잠을 잘 시간에 그 잔상이 남아요. 깊은 잠을 못 잡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다음날 학교 가서 졸아요. 그래서 학교에서 조는 애들 보면 다 게임에 빠진 애들입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주중에는 하지 마라. 그럼 하고 싶으면 언제 하느냐? 일요일날 스트레스 해소해야 되잖아요. 일요일날 하십시오. 그리고 잠자기 전에 푹 6시 전까지 하세요. 그리고 6시 이후부터는 먹고 충분히 휴식하고 책 보고 그 다음에 푹 주무시고 월요일부터 월화수목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왜 유혹 관리를 하라고 하는지 명심하는 겁니다. 좋습니다. 자, 마지막 통합하라인데요. 통합하라. 명심하십시오. 2점짜리와 3점짜리들이 모여서 4점짜리가 탄생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출문제를 풀 때요. 2점짜리하고 3점짜리 특히 상위권 아이들 안 푸는 경향이 있는데 반드시 푸시기 바랍니다. 왜? 지금 수능이 쉬워지고 있습니다. 실수를 방지해야 됩니다. 만점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2점짜리, 3점짜리 기출문제도 아끼셔야 됩니다. 철저히 분석해서 틀림없이 맞춰야 됩니다. 그리고 그 2점짜리, 3점짜리가 2개, 3개, 4개 개념이 모여서 4점짜리가 되는 겁니다. 한번 보실까요? 자, 화면 보시면 2015학년도 작년이죠. 선생님이 이제 문이과 공통으로 한번 갖고 왔습니다. 수능기출 A형을 갖고 왔어요. 그죠? 이과 걸 갖고 오면 문과 애들이 좀 힘들어하니까. 그러면 30번 문제인데요. 그 문제 쭉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시죠? 좌표 평면에 쭉 있는데 그 문제를 한번 분석을 해보면 뭐 풀어주는 게 아니라 분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줄에 자연수 n이 있죠. 그죠?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삼각형 OAB의 개수를 FN이라고 합니다. 그럼 자연수란 조건 나왔죠? 분명히 수능에서 자연수란 말이 나오면 무조건 숫자 대비입니다. 자연수는 1부터 2, 3 대입해서 규칙성을 발견합니다. 어때요? 거기에 F1, F2, F3이 있기 때문에 1, 2, 3 세 개만 대입하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1일 때, 2일 때, 3일 때 경우의 수 따지는 겁니다. 이게 확률과 통계의 경우의 수입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삼각형 OAB라고 했으니까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그러면 점 A의 좌표가 나왔죠? 점 A 좌표니까 좌표 평면. 네, 점 찍는 연습해야겠고 나 딱 보니까 좌표, B의 좌표 A, B가 있는데 A가 X고 B가 Y지 않습니까? 그리고 A와 B는 자연수래 격자점이네요. 그죠? 30번 단골 문제입니다. 그리고 B는 로그 2의 A보다 작거나 같다. 로그 부등식이네요. 그죠? 로그 부등식입니다. 그리고 B가 Y고 X가 A이기 때문에 YX를 대입해주면 Y는 로그 2의 X네요. 그럼 부등식의 영역이네요. 그리고 Y는 로그 2의 X니까 로그 함수네요. 로그 부등식이니까 로그의 성질이네요. 이런 것들이 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답은 삼각형의 넓이는 50 이하라고 했습니다. 삼각형의 넓이고 중학교 도형과 지금 몇 개가 통합됐습니까? 자연수, 그 다음에 두 번째 점과 좌표, 세 번째 자 그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풀이 사진을 딱 보면 어떻습니까? 로그 함수 그래프가 그려졌죠? 그리고 원점 고정됐죠? A점은 세 개로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B점은 부등식의 영역, 그 로그 함수의 그래프 경계점에서 밑에 영역입니다. 그 B점은 무조건 그 밑으로 와야 돼. 그럴 경우의 수를 하나씩 n이 1일 때, n이 1일 때, n이 3일 때 따져주면 되는 겁니다. 이런 게 다 통합된 겁니다. 결국 하나하나가 2점짜리, 3점짜리인데 그런 것들이 다 버무려져서 이렇게 통합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통합이 어떻게 되는지 아시겠습니까? 여기까지입니다. 선생님이 다 했습니다. 그러면 자 마무리로 한번 정리 딱 한번 해볼까요? 그죠? 선생님 한번 시켜드릴게요. 그리고 여러분이 화면 보시고 여러분이 하시는 겁니다. 자 리뷰합니다. 잡반통이라고 했습니다. 잡아라. 뭘 잡아라? 개념 잡아라. 두 번째 뭘 잡아라? 그 다음에 메타인지 잡아라. 그죠? 개념은 뭐야? 정의를 외우고 이해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무개념, 오개념, 정개념이 있다는 사실. 그다음 메타인지는 안 보고 가르칠 수 있을 때 기억나십니까? 그리고 세 번째 뭘 잡아라? PDS 시스템을 잡아라. 그죠? 시간을 잡는 겁니다. 그죠? 오케이. 그다음에 반복하라 했습니다. 반복하라 세 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가 뭡니까? 첫 번째가 망각곡선. 기억의 임계점 1시간이죠. 오케이. 그래서 반드시 복습이 필요하다. 그래서 반복학습, 5단계 반복학습이 있죠. 언제? 쉬는 시간. 두 번째 하루. 세 번째 토요. 네 번째 한 달. 다섯 번째 시험. 정리되시죠 지금? 그 다음에 1대3 학습법. 한 권의 책을 3번 이상 풀어라. 오케이? 그 다음에 마지막 통합하라. 2점짜리, 3점짜리 기본적인 개념이 4점짜리를 묶여서 이루고 있다는 사실. 명심 또 명심. 됐습니까? 오늘 강의한 내용을 한번 쭉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어떠셨나요? 제가 여러분과 만남을 기념하는 측면에서 자, 요 그림 한 장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을 보시면 자, 요 그림 누굴까요? 앞머리가 장발입니다. 뒷머리 대머리고 양 어깨와 뒷팔축에 크고 작은 날개가 있습니다. 왼쪽 손에 들고 있는 게 저울입니다. 오른쪽 손에는 바로 긴 칼을 꽉 잡고 있습니다. 바로 신인데 바로 카이로스입니다. 카이로스. 그래서 로마, 이탈리아의 토리노 박물관에 가보면 이 카이로스 조각상이 있습니다. 그 조각상 밑에 있는 글귀를 여러분과 인연으로 마무리하면서 마칠까 합니다. 내 앞머리가 긴 이유는 사람들이 나를 알아보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고 혹 알아봤다라면 쉽게 붙잡게 하기 위함이다. 뒷머리가 대머리인 이유는 내가 지나가면 다시는 붙잡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고 양 어깨와 뒷발축에 크고 작은 날개가 있는 이유는 사람들 앞에서 최대한 빨리 사라지기 위함입니다. 나는 기회이다. 바로 기회의 신 카이로스입니다. 오늘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이 코너가 여러분 대학 수능 만점의 기회가 될 것임을 확신드리면서 오늘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지훈이었습니다.